사실 뭐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내용 정리만 딱 한 번 더 했는데 뭐 기업은 아니고 또 뭐 인버스 ETF 우리 정경미 사장하고 김혜 매니저가 싫어하시는 그런 쪽밖에 없는데 뭐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네, 잘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근데 오늘 떨어지는데 쫓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좀 방어적인 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미국의 CPI가 이게 도미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화면 정리한 거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파고가 넘질 못하고 5월 CPI가 예상보다 높아서 긴축 속도가 빨라지겠죠. 강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뭐 다시 재봉쇄기까지 덮친 데 덮친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가 뭐 비비 꼬이다 못해 타래 자체도 꼬여 있는데 이제 심화되는 게 눈에 너무 좀 보이고 몰랐지는 않았지만 참 이때 한꺼번에 이 정도입니다. 뭐 하여튼 반등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좀 정치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주말에 이 3년 만에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 뭐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데 10일 어제 오후에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국방수장이 참석했는데 대만 문제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두고 사흘 내내 충돌 또 충돌. 이거는 보도 내용입니다. 계속 충돌. 그 와중에 또 일본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 편 든다고 중국 때리게 같이 나섰는데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고 WTO 사무총장은 전례가 없는 그런 복합적인 위기다라고 강조했는데 뭐 씨알도 안 맥히는 것 같습니다. 다중위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런 현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좀 강하게 만지면은 전 세계가 다 따라가는 거죠. 금리는 연동성입니다. 다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률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금리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민 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이 쌍둥이 적자가 눈에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경상수지 적자하고 재정 적자. 지금은 재정 적자까지 나오면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상공인 보상금, 경기 부양 이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쓰죠. 물론 세수도 또 그만큼 거쳤다고 하니까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재정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또 금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금리에 발행해야 되죠. 그럼 이자 부담이 더 되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엔 어딜 때릴 거냐. 부동산을 때려버리면은 그게 제일 피곤한 일이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구조가 굉장히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 순간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원자재가 오르건 식자재가 오르건 이건 뭐 그냥 뭐 소주값 오르는 거야. 뭐 좀 덜 먹으면 되죠. 그죠? 소주값이 오르잖아요, 또. 네. 화물연대.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좋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자 피해가는 이 해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당연히 현금 비중이 유지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주식을 다 팔 수가 없으면은 해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선물 해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투자가 뭐 현실적으로는 대안밖에 없어서 저 숫자를 아까 화면에 나왔죠. 2개 나왔을 겁니다. 이제 코스피 2배, 고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인버스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다 아시고 계시니까. 네. 그 숫자 나오는 그 인버스 ETF 뒤에 붙은 숫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언뜻 지금 동시효과를 봤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쨌든 반등의 일단 요인 맞고는 시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맞고 맞고는 시작해야죠. 네. 맞아야 되는 건 맞읍시다. 일단 뭐 약간 이제 전반적인 반등 탄력도 좀 약화된 상황에서 뭐 인플레, 뭐 구조적인 무역 적자 뭐 다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까지 좀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의 어떤 뭐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반등을 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그 시장 일각에서 워낙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긴축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막연한 이제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사실 올해부터 시작했던 긴축인데 주가 좀 빠진다고 연준이
정책을 이렇게 확 돌려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빅스텝을 약간 이제 좀 조정하는 그 정도 수준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돌려 세우려면 또 역설적으로 경기 지표가 더 악화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의 논리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말 그대로 좀 보수적인 이제 그런 시각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현금을 만들어서 좀 가져가는 그런 게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좀 무책임한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효과가 좀 들어오는 건 항공우주 쪽. 항공우주 쪽밖에 없어요. 항공우주 쪽하고 에너지 쪽 일부 그리고 약간 놀자주 뭐 이렇게 볼 수 엔터?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제조업에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비제조업이면서 이게 딱딱 실적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이 다소 좀 불명확한 쪽에서 역설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쪽이 역시 영화, 엔터, 게임, 뭐 여행, 뭐 이런 쪽, 뭐 아까 말씀드렸던 놀자주 이쪽에서 저는 반등 시에도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는 틈새적인 형성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뭐 1,000만 넘었다는 얘기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범죄도시2? 네네. 네. 그리고 BTS도 컴백합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약간 단기적인 이슈긴 우리의 합니다. 힘은 역시 문화에 있군요. 문화에 있죠. 이건 이제 뭐 기름 떼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식자재, 음식은 먹으니까 어쨌든 그런 원자재가 대량으로 투입돼서 거기에 따른 이런 리스크는 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 영화, 게임, 여행 뭐 이런 쪽이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행의 판매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홈쇼핑을 보더라도 막 네. 대기 콜들이 막 그게 허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 투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영화 플러스 면세점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쪽이 유통 쪽이에요. 어쨌든 비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롯데쇼핑 두 종목을 좀 첨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현미 매니저의 생각은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호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뭐 이제 모르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우리의 예상을 늘 벗어나기 때문에 막상 또 문 열고 뭔가 또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뭐 오늘은 사실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주에 또 FMC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FMC까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시장을 좀 살려놓을 만한 논리는 분명히 나오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악재가 있다고 해서 맨날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기까지 이제 이번 주 고비가 FMC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그 FMC 회의 전후로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조금 깨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물가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중국의 이제 당국자들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관세를 매기고 했던 게 결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다 이제 뭐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대중국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의 어떤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물가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게 제가 조금 기대하는 바고 다만 이제 관세를 좀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제 미국의 물가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 약간 이제 미지수긴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미국의 물가가 지금 8.6%.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미국의 물가가 높잖아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분명한 왜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좀 심화되어 있는 뭔가 이제 왜곡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를 좀 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뭐 인버스 ETF를 저도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이제 좀 조정받을 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 지주회사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인버스 ETF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나름대로 좀 버텼던 종목들 그게 이제 방산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중에서 최근에 곡물이나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조정을 조금 심하게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가나 금리, 환율 이게 이제 사실 올라가고 빠지고 이것보다는
예상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선진이라든지 팜스토리,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그린플러스 같은 이런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선회해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견을 조금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안이 딱히 뭐 지금 항공우주 쪽만 일단은 그래도 이번 주에 뭐 기상 변화에 따라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 같고 또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가 상징적으로 아까 그 이용노 차장이 잠깐 브리핑을 해주고 갔습니다만 락히드 마틴하고의 티밍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게 원팀이거든요, 원팀. 이게 상당히 큰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얘기하셨지만 범죄의 도시 2가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이번 달 22일 날 탑건이라고 하는 약간 뭐 상징이 이게 원래 5월 개봉이었거든요. 근데 6월 개봉으로 밀쳐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건이 기자분들 시사회를 먼저 했는데 네. 반응이 장난 아니었대요. 굉장히 좋다고 정말 하죠. 재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물론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 등 뒤에 뭐 이 국기가 뭐 일장기가 들어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올 때는 우리 개봉할 때는 뭐 또 네. 수정을 하겠죠. 태극기로 바뀌어서 원래 오겠습니다. 작년 개봉이었어요. 원래 작년 개봉이었어요. 개봉? 네. 네, 뭐 하여튼 뭐 다 이유가 있겠죠. KF-21 초도 비행도 이번 달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다면은 좀 피해 가시고 대안이 딱히 없다면 현금 내지는 ETF도 조금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일반정전 좀 모호한 얘기였습니다만 뭐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